안녕하세요. 김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것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전적인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이제 직접민주주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스위스 글라루스 칸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이제 스테이트에 해당하죠. 자치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스위스의 글라루스 칸톤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발의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또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란츠 게마인데 현장 사진입니다. 란츠 게마인드라고 하는 게마인드는 뭐 아시다시피 공동체란 뜻이고 란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랜드죠. 그러니까 땅, 뭐 지역. 그래서 이걸 란츠 게마인데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주민총회. 특히 요 규모로 보면은 이제 읍면동 단위 정도의 주민총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뭐 요즘에 이제 이런 걸 좀 흉내 내 가지고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만 숫자가 이렇게 많이 모이진 않죠. 예를 들면은 한 동만 해도 뭐 수만 명이 되는데 겨우 그냥 뭐 몇십 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뭐 주민총회라고 뭐 사진 찍어서 돌리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도 전시 행정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행사를 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오래전서부터 옛날서부터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뭐 매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이야 이제 뭐 현대식으로 뭐 투표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또 인터넷 투표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 달에는 이제 글라루스 칸톤에서 한 번,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그 아펜첼 칸톤에서 한 번 해가지고 두 칸톤에서 한 번씩 이렇게 관광 행사로서 하는 건데 이건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날 자기가 뭐 내놓고 싶은 의견 있으면 그걸 발의해가지고 또 안건으로 상정되면 토론하고 그래서 토론 끝나면 또 거수 표결로 또 결정되면 그걸 또 마을 총회가 집행을 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사진에 이제 안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실제로 사는 마을 주민들이고 이쪽에 이제 연단에 있는 분들이 이제 관광객들이죠.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걸 구경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스위스 직접민주제의 파괴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이 란츠 게마인데에 참여했던 엄마하고 이제 아들, 딸이죠. 근데 우리는 대개 이제 가정교육을, 뭐 아이들 교육을 가정에서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마을이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마을에서 란츠 게마인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내서 발의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그래서 표결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이제 집행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집에서처럼 그 엄마 아빠가 살아봐서 하는데 뭐 내 말 들어 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을에서부터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가정이 아니라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게 이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체질화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장면은 이제 뭐 관광객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장단이 이제 입장하는 장면이고, 의장단이 이제 안건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안건을 처리하는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위스의 그 란츠게마인데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읍면동 주민총회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그림 작품을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란츠게마인데 장면이 나오죠. 이게 1912년도에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란츠게마인데인데, 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밑에서
그 애들을 돌보거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그 뭡니까 그 문중에 가보면 시골의 문중에 가보면 지금도 그 회의나 할아버지들만 모여서 하고 할머니들은 다른 방에서 이제 음식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상당히 뭐 직접 민주주의를 하니까는 진보적인 나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칼빈 같은 뭐 칼뱅 같은 그런 뭐 신교도도 나오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카톨릭 구교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 차원에서 1971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아주 좀 희한하죠. 우리는 뭐 1948년도 8월 15일 정부 수립하자마자 뭐 헌법에 이미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71년도에야 여성 참정권이 비로소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지방 차원, 칸톤 차원에서는 이제 1957년도부터 직접 민주 제도를 활용해서 여성들이 이제 참정권을 획득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연방 차원에서는 1971년도에야 여성 참정권이 주어지는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런 보수적인 나라가 직접 민주제를 하고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란츠게마인대는 가장 오래된 직접 민주주의 형식 중에 하나로 지역 주민이 모여서 의안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주민 집회, 투표는 거수로 하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기록된 첫 집회는 1294년, 이게 중세기죠. 현재 스위스 대부분의 칸톤에서는 폐지됐지만은 이제 아첸텔, 그라우스 두 칸톤은 아직도 남아서 개최를 하고 있다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광 자원화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스의 직접 민주제는 어떤 나라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2715개의 개마인대, 소위 마을 공동체가 모여서 26개의 칸톤, 자치주죠. 칸톤을 이루고 있고, 이 26개의 칸톤이 모여서 한 개의 연방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민족이고, 그러니까 종족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처럼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어도 굉장히 다양해요. 공식적인 언어로 쓰는 건 네 가지 언어입니다. 아마 인구의 70% 정도가 이제 독일어를 쓰고, 나머지 한 20, 30%가 이제 뭐 프랑스어, 그 다음에 그 스위스 밑에 있는 이탈리아어,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스위스 원래 토착민들이 쓰던 로망슈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언어를 공식 문서에 항상 담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 공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렇게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48년도부터 이제 근대 국가로서 연방을 그때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이 연방 체제 구성의 접착제 역할을 바로 직접 민주제가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정례적인 국민투표가 있어요. 연방 차원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연방 정부라든지 또는 연방 의회라든지 또는 뭐 정당이라든지 노조나 시민단체 혹은 심지어 개인 같은 경우도 나는 뭐 이런 법을 만들고 싶다라든지 또는 나는 정부가 지금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 걸 나는 저지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발의를 하는 겁니다.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발의 정족수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한 두어 달 동안에 한 10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연방의회 사무소에다 제출하면 거기 이제 뭐 중복 뭐 사인한 게 없나 그런 것만 확인해서 그런 게 없으면은 바로 이 3개월마다에 있는 한 번씩 있는 정례적인 국민 투표에다 바로 회부를 해가지고 전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말하자면 가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이런 제도, 이게 바로 이제 직접 민주 제도죠.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스위스는 시민들이 법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 3개월마다 시민이 만들고 싶은 법도 제안해서 만들 수가 있고 발의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고 저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